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 자기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우리 학생들하고 마이크로러닝에서 함께한 휴머니티 교양대학의 정지혜 교수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 자기 표현하기 주제는 제가 상담하고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대인관계 어려움도 많이 표현하지만 특히 그 안에서 갈등도 많이 겪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주제를 정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밑으로 내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할 거는 자기 표현하기, 그리고 자기 표현의 방해 요인, 그리고 자기 표현 유형, 그리고 자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해 보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기 표현이라는 거는 내 의사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말하느냐죠. 그런데 실제 많은 친구들이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시작되고 이후에 또래 관계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선후배 간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학교 교직원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후에도 다양한 관계가 펼쳐질 것이고 그 안에서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 표현 수준은 현재 어떠신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잠시 떠올려 볼까요? 두 경우로 제가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인간관계에서 나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고집을 부리지는 않는지, 나는 내 의견을 잘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경우가 정말 제가 상담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타인을 배려하느라 항상 참기만 해서 약간 속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화병처럼 속이 아프지는 않은지 거의 이 두 경우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표현을 요구받게 돼요. 풍미 있게 상대방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저부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예의 있게 충고하는 것과 비평 또는 비판을 겸허하게 상처받겠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기 때문에 또 너무 놀래가지고 내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이때도 의사를 표명하는 거. 이때 적절한 주장 행동, 자기 표현을 펼치지 못하였을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궁극적으로 인간관계도 해치기 때문에 적절한 주장 행동이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다 어렵죠. 특히 가까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뭐 부모님의 부탁 이랬을 때 정말 나랑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해서 괜히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다가 내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진로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 의견에 따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따랐을 때 여러분이 불리하게, 불합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도 설득하면서 어떻게 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나 학생회 이런 데서 나만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르다고 해서 민주결로 사실은 다수의 의견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도 내 의사표현은 사실은 그러니까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내 의사표현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 표현도 못하고 그대로 다수의 의견을 따랐을 때 우리는 약간 조직에 대한 신뢰, 내 의견을 얘기 못했다는 그런 나에 대한 약간은 자기 비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역시나 그 집단에서 도태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위해서 나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죠. 뭐 친구 관계, 부모 관계, 교수님하고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나의 의사를 지금 당장 수렴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표현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수렴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앞서서 말한 것처럼 부모님하고의 진로 갈등이 있는 경우에 내가 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는 부모님하고의 갈등은 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이가 멀어지고 불평, 불만, 부정적인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다가 우리는 단절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표현에 한번 방해 요인을 볼게요. 자기 표현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아셨죠? 네, 첫 번째는 방해 요인으로는 불안이 있어요.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를 내가 자기 표현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야. 안 좋은 일어날 거야. 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불안은 우리를 약간 앞서 나가게 하는, 걸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도 되고 삶을 신중하게 임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불안은 괜찮아요, 여러분. 하지만 너무 과도한 불안, 불안 때문에 오히려 나를 해치는 불안은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 발표를 자신감 있게 잘하던 상황이었는데도 또래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한 따돌림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가 유발될까 봐 나는 잘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내가 주장한 바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면 이것도 우리한테는 공포심이 학습되어 불안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또 이거를 하면 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자기 표현을 꺼리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의사 표현을 할 때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살짝 생각을 해 보시고, 네. 저도 하나 빠졌는데, 저도 잘 못하는 걸 생각하니까 떠올려지는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상대가 나를 나쁘게 볼 거야. 우리는 또 이런 병이 있다라고 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그래서는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헤쳐가면서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비암적인 신념인데요. 자, 요 비암적인 신념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양한 무슨 비교과나 수업에서 들었던 선행 사건에 의한 뭐 이분법적인 오류, 파국화 이런 비암적인 신념보다는 쉽게 생각하는 게 윗사람하고의 아랫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의 없다고 할 거야 라는 약간의 규범적인 비암적인 신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윗사람이 얘기를 할 때 관계에 대한 대처 방식이나 요구되는 태도가 여전히 과거의 도덕 기준이나 논리로서 정당한 주장성을 억압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교수님한테 내가 점수를 나쁘게 받지 않을까? 실제 제 수업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나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 어떤 얘기든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처 방식이나 요 태도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도 요 주장성을 우리가 억압받게 되는 상황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 표현을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우리가 있게 돼요.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예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판단이 되었어도 그때 적절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표현을 못해요. 요거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적인 요소도 있고요. 부모님의 양육 태도, 또래들하고의 관계 경험도 있는데요. 왕따를 경험했던 친구들은 내가 친구들한테 또 도태되고 따돌림을 당할까 봐 더 자기 표현을 못하죠. 부모님이 만약에 광합적이거나 부모님한테 더 이쁨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큰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표현을 못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성격적인 요소로 외향의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 표현을 잘 하는데 내향의 내성적인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내향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인 관계 때문에 협소하고 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외향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앞서서 제가 두 가지로 거의 자기 표현이 나타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주장 행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빠르게 연습을 통해서 약간 자각을 하고 동시에 내가 한 실수나 오판단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적절한 반응으로 교정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소극적 자기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나 인격에 손해를 가져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우선 있어야지 남을 돌볼 수가 있는데 타인만 챙기다가 내가 손해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억압하는 형태로 상대방이 나의 어려움이나 손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내가 연출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죠. 그로 인해서 반복된 손해 상황에 노출돼서 결국 나를 소진시키고 결국 내가 계속 지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관계를 해치게 돼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 네, 나는 상대를 배려한다고 한 건데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나를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되면 상대도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공격적인 자기 표현인데요. 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욕구, 감정, 생각 등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나의 권리만 챙기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결국 타인이 떠나게 돼서 관계는 단절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격적 자기 표현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하는 것이 꼭 적절한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타인의 권리를 존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주장적 자기 표현이에요. 강압적이지도 않고 마음이 열려서 쉽게 배려하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아닌 의연하게 담담하게 자기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장적 자기 표현의 핵심은 중요한 건데 자신을 억압해서 그냥 꽁하게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거고 네, 타인의 위치나 타인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여부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네, 공격적이어서 타인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이 주장적 자기 표현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적절한 주장적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주장 행동 전략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일단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해도 될까 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요 두 번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격적 자기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한 의사 표현임을 네, 무조건 전달을 먼저 해야 돼요. 이때가 사실 억울한 감정이 쌓여 있으면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서도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약간 불안해서 내가 염려가 돼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고 내가 중심이고 너도 이랬을 것 같아 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그러면 내 감정이 보이고 아 나도 존중해줬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사표현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의 감정을 자각하여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나는 조금 우려가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정 꼭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을까? 먼저 대화도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독단적인 의사가 아니라 너를 생각했어. 네가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이때 칭찬 조금 해주면 좋겠죠. 정말 애쓴 것 같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존중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어물쩍 얼버무리면 상대방은 또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뭐뭐 할 때 하지 않고 뭐뭐 하기를 바래 라고 얘기한다든지, 자, 요게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우리는 나는 뭐뭐 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뭐뭐이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자기 표현을 잘 하실 수 있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감정 표현, 의사, 요청, 상대방 존중,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주장적 자기 표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내 요청이 묵살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이거를 안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사표현을 조금씩 하면 이게 상대방한테 축적돼서 아, 얘 이런 애구나 하고 점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약간 권리, 상대방의 존중을 위해서 우리는 주장적 행동을 계속해서 해서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6분이 돼버렸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자기 표현은 무엇이 있는지, 과거에 억울했던 상황, 대상에게 한번 지금 그냥 그 대상한테 못하더라도 이 수업에서 이 마이크로 러닝에서 배운 거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 요 커리어 010이 네이버 컴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